그러면 참조적으로 그런 시험은 어떻게 보느냐? 구글에 How to be Home Builder 나오면 그 BC 프로빈셜에서 그 정식으로 포털 사이트가 납니다. BC 하우징. 제가 잠깐 띄워볼게요. 컴퓨터에서. 그러면 좀 이해가 하시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제가 한번 볼게요. 요즘은 참 구글이 좋지 않습니까? 구글링을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How to be homeowner builder. 빌더 BC. 제가 사는 브리티시 컬럼비아를 치니까 여러 가지고 쭉 나오는데 그 포털 사이트가 나옵니다. 제가 화면을 좀 돌려볼게요. 요게 바로 제가 화면에서 이렇게 가까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요게 이제 BC 하우징 포털 사이트예요. 여기에 보시면 홈오너 빌더, 이 오너 빌더를 어떻게 취득하고 그 과정은 어떻게 되고 시험은 어떻게 되고 카테고리는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 동영상에 How to be homeowner builder 치시면 그 BC 하우징 이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그 방법 절차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그걸 참조해서 보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라이센스드 빌더는 어떻게 따야 되느냐? 그것도 방법도 이 포털 사이트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 사이트에서 보시고 참조하셔 갖고서 최소한의 여기서 요구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최소한의 past 5 years 동안 최소한의 이 필드에서 퀄리파이 자격 있게 자기가 일을 했느냐 그걸 먼저 일단 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건축법, 빌딩 코드 이런 시험도 보고요. 네, 그런 부분을 갖고서 이제 이렇게 나누고서 그 라이센스를 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그 당시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 동영상들 제가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어려워 갖고 지금 내가 저거 하면은 딸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이 좀 생기기도 하고 좀 그러는데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홈오너 빌더하고 레지던트 라이센스 빌더 이 차이점가 무엇이냐? 크게 차이점은 이쪽은 비즈니스 쪽, 이쪽은 홈오너 빌더는 개인집. 자, 이걸로 홈오너 빌더를 해서 집을 짓는 사람들은 꼭 분명히 자기 땅을 구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HPO 이 BCI 중에 이제 등록을 하는데 홈으로 빌더 그 등록 폼이 있습니다. 그걸 등록하고요. 그 다음에 1년을 살아야 돼요. 1년을. 그 1년 살지 않고 집을 팔면은 페널티가 먹습니다. 예, 그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비즈니스 아니고 홈으로 빌더를 해서 1년 살고 팔았는데 나 또 질 수 있어. 네, 또 질 수 있습니다. 거기 분명히 BC 하우징 사이트에서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언제나 3년 후에. 그래서 1년, 3년, 5년 제격으로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오너 빌더와 라이센스 빌더의 차이점은 이쪽은 비즈니스용이고요. 비즈니스용이면서 이쪽은 하자 2510 홈 워런티가 제공되는 쪽이고 이쪽은 홈 워런티가 면제되는 이그젬션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 매매 같은 거 이쪽은 비즈니스니까 집 치면 언제든 매매가 가능하죠. 예, 그렇게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지금은 이제 홈오너 빌더와 레지던트 라이센스 빌더의 차이점을 알아봤고요.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BC 하우징 포털 사이트에서 방문을 하셔갖고 정확히 들으시면 됩니다. 예, 거기서 요구되는 서류라든지 자격 요건 다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그 현장 사이트 이쪽 분야로 들어와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땅을 사야 되느냐 그 궁금한 게 많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땅을 살 때 그 고려되는 점 그런 거를 몇 가지 한번 제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땅을 살 때 좀 디벨로퍼 사이트를 좀 큰 대단위 단지 이런 쪽으로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전에 되겠죠? 좀 묻어가는 편이에요. 묻어가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땅을 살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그 리스팅 셀러 에이전트하고 제가 직접 그 접촉을 합니다. 접촉을 하고요. 땅을 구입하는데 물론 그런 부분이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처음에 땅을 사시고 할 때는 당연히 그 바이어 리얼터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어야 되죠. 그러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얻느냐? 저는 이제 제일 첫째 제가 이제 원하는 땅이 하나 생겼어요. 딱 봤어요. 그러면 이제 그쪽 셀러 컨택을 해서요. 리스팅 에이전트한테 컨택을 해서 연락을 이메일이나 그 전화로 통화를 해서 제가 요구하는 게 이제 사이트 플랜을 좀 달라고 그럽니다. 가격이나 이런 거는 저기 하고요. 사이트 플랜. 왜 사이트 플랜을 제가 원하냐면 그 땅이 형태에서 어떤 이지먼트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기부 체납이 잡혀 있는 이걸 이제 땅의 형태를 좀 봐야 돼요. 물론 거기에 저당이 설정이 있고 뭐 이런 거는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나중에 이제 클로징 할 때 사과 클로징 할 때 로이어끼리 서로가 이제 그 부분은 정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땅을 살펴볼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 땅의 효용성을 보려면 이지먼트가 얼마나 잡혀 있고 어떻게 조닝이라든지 조닝은 뭐냐면 땅을 구획해 놓은 거예요. 각 도시마다 그 조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닝에 따라서 얼마만큼 옆집하고 띄워야 되는지 프론트는 얼마만큼 가져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하려면은 일단은 그쪽 그 리스팅 에이전트한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트 플랜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그 직접적으로 알아보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저거를 알아봐야 돼요. 타이틀 서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이 제대로 그 등기가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지를 제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상대방한테 요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리스팅 에이전트한테. 그러려면은 조금 더 이제 오퍼가 진행된 상태에서 하는 거고요. 그 전에는 오퍼하기 전에 땅을 사고 오퍼하기 전에는 제 개인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이거는 물론 바이어 리얼터가 같이 함께 워크를 하면은 그분들한테 내 걸 요구를 해야 되죠. 그분들을 알아봐라 그쪽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들은 커미션을 받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직접 합니다. 그럼 왜 저는 직접 하느냐? 이 커미션의 구조를 알으면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땅이 한 30만 불짜리인데 그 땅의 커미션을 누가 주느냐? 셀러 쪽에서 줍니다. 항상 파는 쪽에서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어떤 문제는 아니에요. 어떤 형식이 나오면 바이어 쪽에서는 그 땅을 살 때 어떤 그 커미션을 전혀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커미션이 그렇거든요. 최초 10만 불에 7천 불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3%